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급조서의 이혁호입니다. 야, 어느덧 뭐 한 것도 별로 없는데 벌써 4월 셋째 주 경마일이 그렇죠. 찾아왔어요. 2015년도 이제 고지점 후딱 지나갔어요. 후딱 지나갔어요. 지금 이제 일단 1, 4분기가 지났고요. 이번 4월 지나면 이제 다음 달에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고 뭐 좀 복잡한 상황들이 벌쳐져요. 아니 저희가 2015년이 밝은 그 자체가 저는 제 기억에는 진짜 엊그제 같은데 날도 이제 다 풀린 것 같고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그 4월 첫째 주, 둘째 주 경마가 전반적으로 이제 부진마들의 편성들로 좀 짜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금요 경마는 이제 능력 있는 말들이 제법 좀 많이 출전을 해 있는 그런 하루로 보여져요. 최근에 뭐 방송 자체가 뭐 굳이 애써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방송 자체 내용이 워낙 좋습니다. 워낙 좋아서 지금 뭐 여기저기서 지급조서는 꼭 봐야 된다. 지금 수많은 방송이 있거든요. 대략 몇 개나 되나? 한 세보지는 않았는데 대략 한 4, 50개 되는 것 되는 것 같아요. 한 4, 50개 방송 중에 진짜 우리 팬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그 정보의 파괴력은 지급조서를 정말 따라올 방송이 없다. 제가 이 자리에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말 그렇게 좀 느낍니다. 최근에 또 좀 제발 부탁인데 적중 광고를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걸 왜 사기로들 이렇게 할까? 나도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야 정직하게 가야지. 정직하게 내가 맞춘 거면은 그 맞춘 배당 광고 하면 되는 건데 아유 배당만 추천했는데 못 맞췄어요. 못 맞췄는데 그거 맞힌 것처럼 절묘하게 이게 올라갔을 때는 그게 적중이 된 것처럼 아니 보이더라고요. 뭐 그것도 그런데 요즘 광고를 이렇게 막 적중 광고 내용을 보면은 정말 이게 팬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생해서 같이 잘 한번 먹고 살아보자라는 의미인가 아니면 자기 혼자만 배를 불리려는 생각인가. 그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죠. 뻔히 다 알고 있는 거를. 요즘 제가 오늘 오랜만에 저는 원래 일을 하기 전에는 저는 좀 컴퓨터를 좀 멀리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요즘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렇게 막 보다 보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작태들이 보여가지고 그 부분에 좀 제가 얼굴을 좀 요즘에 안 봤었구나. 전혀 안 봤어요. 전혀 아니면 뭐 남의 글 볼 이유도 없고 남의 적중 내용 볼 이유도 없고 나만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안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상을 좀 찡그리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저희 지급조서는요 언제나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우리 팬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요 언제나 정직한 그런 뭐 광고 할 것을 뭐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가 이제 10개 경주가 부산에서 펼쳐지고요. 제주 경마가 5개 경주가 펼쳐집니다. 제주 경마는 저희가 촬영하지 않습니다만은 금요일에 펼쳐지는 부산 경마 최근에 뭐 워낙 그냥 다들 지금 뭐 난리가 난 그런 적중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도 이번 주도 한번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능력이 좀 있는 말들이 많이 출전해서 박진감은 넘치는 경주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승부 경주를 공지를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혁호가 5경주에 메인 승부 준비를 했습니다. 5경주가 이혁호의 메인 승부고요. 자, 우리 고수위원이 그 뒤에 이제 7경주를 메인 승부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최용찬 의원이 이제 9경주 메인 승부 준비를 해놨습니다. 마지막 경주를 또 고수위원이 이제 추천 경주를 했는데 지난주에 금토일 3일간 고수위원이 그 마지막 승부를 이제 승부 경주로 해드렸는데 금요일 토요일 2경주를 뭐 배당까지 해서 때려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봉준근이다 뭐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난주에는 정말 특 A급 마무리 투수가 됐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고수위원이 또 준비했으니까 기대를 하시고요. 자, 1경주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심사 치르고 나오는 말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전 경험을 갖추고 있는 말 중에 뭐 위닝 포인트 보이고 레이디 차터드 주행심사를 띄고 나오는 말들 중에서 뭐 상승 주니어가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주행심사 재심사 상승 주니어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한번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위원부터 갈게요. 예, 1경주. 자, 주행 재검을 바꿔 나오는 마표 그리고 대부전 실험 마표들 많은데 신마들 중에서는 뭐
특별한 능력만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번 경주 편성상 또 안 될 거는 또 없고 좀 애매한 아리까리한 이런 상황인데 일단 가장 북승식 내 안정적인 마필은 3번 위닝 포인트 아니겠냐. 단학각에서 등장을 했는데 뭐 최근에 3착이었는데 지정 경주 발주가 가장 좋았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쫓아가면서 마필이 좀 안쪽으로 기대는 거를 잡아내면서 제가 볼 때는 게이트가 외곽 게이트라서 김어수 기수가 기대는 것을 잘 잡아내지 못하면서 그만큼 지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마필은 게이트가 안쪽으로 내려오면은 요거 노려봐야겠다 생각했는데 편성을 허접한 편성을 만나가지고 얘가 아마도 인기를 가게 팔려줄 텐데 인기를 가게 팔려줘도 3번 위닝 포인트는 여기서는 안 빠질 마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3번 위닝 포인트 인기 1위가 예상이 일단 되고요. 단승 시간 2배 정도 내다봅니다.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최영찬이요. 예, 뭐 지금 이 경주가 어떻게 보면 뭐가 제일 앞에 가느냐 여기 이제 관심권이 아마 땅 게이트 열리면서 선행을 신의 말 중에서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위닝 포인트가 나갈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나갈 이제 예, 기세 이게 나갈 싸움으로.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근데 신의 말 중에서 이제 조금 더 말씀해 주셨듯이 그렇게 눈에 띄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전 띈 말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마리 중에서 한두 중에서 이제 고민을 때리고 있습니다. 2번 레이디 차터드냐, 상승일로 자마인 상승 주니어냐. 최근에 경주력 자체로 본다라면 분명히 레이디 차트가 좀 낮습니다. 뭐 훈련 때 스포하는 모습에서도 걸음이 조금씩 이제 더 늘어나는 모습이고 상승 주니어는 이게 V9이라고 병합할 때 조금 더 세게 놔주지 않는 게 좀 아쉬워요. 스포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쟤는 강구보성의 병합을 딱 때리니까 좀 아리까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준 그 훈련 내용은 그래도 이가 더 좋아졌다 판단되기 때문에 레이디 차터들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레이디 차터드 일단 뭐 실전 경험 그 부분을 좀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게 3파전으로 팔릴 거예요. 위닝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제 레이디 차터드와 상승 주니어가 팔리는데 상승 주니어가 데뷔전을 뛰고 이제 장기간에 이제 휴양에 들어갔다가 왔습니다. 이제 일반 경주 나오는데 이제 불알도 까고 이제 거세를 또 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경주마로서 그러니까 현역으로서 이제 상금거리에만 총력을 펼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였는데 19조 김영관 마방은 또 휴양마들 관리를 워낙 잘해요. 마필 자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말들을 다 돌릴 수가 없어가지고 일본은 또 휴양을 보냈다가 또 못 뛰는 말 있으면 계속 보내고 다시 가지고 오고 뭐 그래서 휴양마 관리 워낙 잘해서 저는 외곽 게이트라고 하는 그 부분이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승 주니어를 좀 추천을 드려봐야 되는 경주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경주로 갑니다. 11마리가 출전한 경주 이경주 전반부에 이오코가 승부 경주를 잡았어요. 이경주를 승부 경주로 잡았고 여기서 좀 때려 먹어야 되지 않을까. 승부 경주로 잡았습니다. 이오코의 추천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는 최영천이부터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시크릿 로즈가 아마 현장 단연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행 가는 조건이고 거리가 1000m 내려왔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공간 내용 자체를 찾아보는 시점인데 병합할 때 같은 수속주 마필하고 병합할 때 여유가 한결 많았다는 점. 그러니까 어느 마필하고 두 마리하고 병합했는데 어느 마필하고 더 여유가 많았었냐 이제 그걸 봤는데 꿈에 대하고 병합할 때 상당히 여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크릿 로즈 뭐 이 정도 경주 편성이라면 충분히 입상권 앞에만 간다라면 뭐 1000m는 그냥 버티기 가능한 마필로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10번마 시크릿 로즈 주행심 다 뭐 잘 받았고 데뷔전 잘 뛰었고 이제는 입상할 차례가 아닌가 고수야. 야, 이번 경주를 역시 이어코 위원의 승부 경주는 상당히 좀 저는 어려운 경주를 참 이어코 위원이 항상 이렇게 승부 경주 잡아요. 좀 독특해요 제가. 그만큼 배당의 가치와 때릴 때 이 환수의 가치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어코 위원이. 10번 시크릿 로즈 지금 최홍천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얘 말고는 솔직히 저는 믿을 말이 없고
싸그리 모두들 다들 불안한 감이 있어요. 지금 최홍철이 워낙에 설명 잘해 주셨고 뭐 게이트는 외곽 게이트면 선행을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얘는 쫓아가도 되는 말이에요. 이 편성에서는 10번 시크릿 로즈는 인정을 한다. 이혁구 위원이 왜 승부 들어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번 경기를 한번 이혁구 위원한테 한번 넘겨보고 뭐 이혁구 위원이 어떤 내용으로 승부 들어가는지 이제 그대로 카피해서 여러분께 현장에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자, 이경주 한번 이혁구 위원 한번 승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경주를 딱 보면서요, 위대한 질주하고 시크릿 로즈가 아마도 대끼리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희망고라든지 로즈나우라든지 뭐 이런 말들 정도가 팔릴 건데, 이게 위대한 질주가 지난 경주에 뛴 내용을 보면요, 그다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거기다 이번에 정웅이 김정웅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불안한 여지가 많은데 이게 인기마로 팔려요. 시크릿 로즈야 어느 정도는 뭐 인정을 좀 하고 있는데 1000m 외곽에 이 정도 순발력 보여줄 수 있는 말들이 몇 마리 있어서 자리를 잘못 잡으면 또 깨질 수 있어요. 뭐 희망고 내용 없고 로즈나우 내용 없고. 근데 이번 경주 이제 인기마로 팔리는 말들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경주마가 딱 나와요. 그리고 뛰어요. 복귀를 하고 뭘 하면서 이거 다음에 이러한 조건에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놓고 때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다라는, 복귀나 아니면 조교나 경주 분석을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걸 소위 관리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관리마가 이번 경주에 나온 거예요. 그것도 뭐 위대한 질주 보면은 막 1분 02초 때 기록 끊어 놓으니까 괜찮아 보이죠. 근데 그거 자세히 따지면 포아즈로에서 기록한 기록이고, 그 경주에서 뭐 애쉬가 02초 때 끊었던 그런 경주니까, 여기다가 시크릿 로즈가 데뷔전 잘 뛰었으니까 뭐 편성 없어 보이니까 희망고 로즈나 팔고, 절대 이렇게 팔리는 말들로 쉽게 끝날 경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말들을 깨부실, 이 말들을 밟아버릴 그런 말이 하나 출전을 했고요. 제가 원하는 완벽한 조건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를 승부 경주를 잡았는데, 시크릿 로즈는 저는 인기마 중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시크릿 로즈를 한 방을 때릴 건데, 시크릿 로즈로 때리는 배당도 제가 볼 땐 10배에서 15배 돼요. 그만큼 안 팔리는 말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번 이경주 어려운 경주예요. 그런데 어렵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다라고 봐요. 관리마가 하나 나왔고, 그 관리마가 완벽한 조건에서 기다렸던 찬스를 만났기 때문에 그놈을 놓고 한번 때려보겠다. 쌍이든 복이든 삼복승식이든 진짜 마음 놓고 한번 때려보겠다. 자, 이번 이경주는 제가 전반부에 돈 좀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야 이제 뒤에 우리 뭐 최영찬 의원이나 고수위원의 승부경주에서 또 때릴 수 있으니까, 이번 이 경주는 배당으로 제가 돈을 만들어보는 승부경주, 추천경주로 정리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경주로 갑니다. 1200 국내산 6군에 10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는 최용찬 위원의 승부경주, 추천경주가 되겠습니다. 신마들이 많이 출전을 해 있는 경주 편성인데요. 고수위원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일단 강축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지금 뭐 3파전, 얼핏 보면 3파전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7번 마하다타는 안 빠진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최근에 뭐 3차 3차이지만, 자, 게이트가 외곽 게이트 12번 게이트에서 뭐 발주가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참 거리 손해를 많이 봤죠. 남들은 1200m 뛰고 있었지만 얘 혼자 1250m는 뛰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착차 없이 한 이 정도의 착차로 3차까지 뛰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를 김태경 기수가 무리하게 외곽을 타지 않고 차라리 한 템포 죽였다가 코너를 안쪽으로만 파하고 들어와서도 무조건 대가리까지도 왔었다고 보고 있어요. 자, 마방에서도 답답한 마음이 있죠. 17쪽 장세한 마방이 뭐 배가 부른 마방도 아니고, 이제 실수 없이 한번 때려 먹었다면 때려 먹자. 자, 등짝까지 조성원이로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더 완벽하게 보이지 않게 빼먹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볼 때는 7번 마하델타 갈라고 바꿔놨다. 그래서 이마피는 믿고 가고 싶네요. 네, 7번 마하델타. 그 조성근 기수가 그 초에 이제 부산경마 개장하고 그때 이제 장세한 마방에 있었어요. 징글징글하게 말 못했죠 그때. 성적도 안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그 17조를 벗어나면서부터 이제 성적이 막 쭉쭉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아직도 17조 말들 타면은 성적은 안 나와요. 근데 이거는 있죠. 김태경 기수가 타던 말 조성곤이가 타고 그것보다 더 못하겠냐. 그거보다 잘 탄다면 저도 마하델타는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10번마 기막힌 질주를 좀 세게 보는데요. 이거는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걸음이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복귀를 하면서 딱 느낀 게, 아, 왜 걸음이 이렇게 좋아질까 했는데 자세가 낮아지고 있어요. 고개도 좀 높았고, 그 다음에 주행할 때 이제 고개가 많이 높으면 앞다리를 뻗지를 못해요. 경주마는 자기 딱 코끝까지 보통 그 다리를 뻗거든요. 그래서 자세가 높고 그 머리가 높으면 목이 높으면 주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못 듣는데 계속 자세가 낮아지더라고요. 지금 낮아지면서 걸음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얼마나 좋아졌을까. 저는 보여줄 게 조금 더 있다라고 보는 10번마 기막힌 질주를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최용찬 의원이 준비한 승부 경주입니다. 최용찬 의원에게 가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배당이 아주 크게 터질 경주는 아니죠. 근데 이제 제가 구도적으로 잡았어요. 마번을 잡을 때 요건 4마리가 팔리겠구나 선택을 했어요. 나머지 말들이 아무리 봐도 뭐 현장에서 미치지 않는다면은 팔릴 조건은 아니에요. 결국 팔려줄 말이 지금 두 분이 얘기해 주신 7번, 10번 팔리죠. 여기에 난다돌이하고 인디언스타까지 팔립니다. 자, 총 4마리가 팔리는 게임이 바로 3경주인데 제가 예상지 그 추천률 안에 이런 글을 썼어요. 한 마리를 꺾어드립니다. 그러면 배팅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때리고 받치가 되기 때문에 한 마리를 꺾으면 배팅 가치가 있고 또 환수가 돼요. 이거를 세 방으로 만약 분산해서 배팅한다라면 아예 일반 경주죠. 결국은 이거는 맞추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배팅은 뭐 참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걸 적중이라고 하겠습니까? 환수를 끌어내야죠. 그 환수에 한 마리를 꺾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노리는 승부예요. 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 7번, 8번, 10번 중에서 한두를 완전히 꺾어놓고 배팅 승부 들어간다는 거. 그만큼 환수 가치를 올려서 노리는 승부처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3경주 최용찬 의원의 준메인 승부 경주예요. 인기마 4마리 중에 한 마리 자신있게 자르겠다. 그게 아마 포인트인 것 같네요. 자, 3경주 최용찬 의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4경주로 가겠습니다. 9마리가 출전한 경주. 개인적으로는 관심 있는 말들이 많이 출전을 했어요. 자, 이번 경주 고수의원부터 가겠습니다. 예, 이번 경주도 저는 배당이 나올 경주가 아니라고 봐요. 최용찬 의원이 3경주 때 참 인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저 배당에다가 이것 때리고 저거 바치고 뭐 정말 누구 얘기대로 연탄군형 맞췄다고 문어발 이렇게. 난 검빛 적중 내용 보면은 웃음이 나와. 그거 환수가 되나? 아니, 난 그거 이해를 못 하겠어. 이게 있어요. 이게 딱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일요일날 그래서 일요일날. 토요일날 금요일날 뭐 다른 데 잘 가다가 일요일날 갑자기 제가 오전에 좀 늦어가지고 경마장에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우리 고수위원이 이제 고수형이 저한테 모자를 사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아끼는 모자인데 그걸 택시에다가 놓고 내린 거예요. 뭔가 느낌이 너무 안 좋더라고. 그러더니 그 뒤로 적중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막 계속 백판으로 가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발 2배짜리 2방으로라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적중이 줄을 늘리고 나도 공빛에도 내부 전문가를 해봤고 홍천이 형도 해봤잖아 같이. 나만 안 해봤네. 그렇지만은 그런 예상은 안 했어 쪽팔리게. 그런 예상하면 안 되지.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보면은 인기 사진거를 있는 애들조차 이 적중 대역을 보면은 답답하더라고. 도저히 이거는 때리고 맞히고 이거는 야 이게 될까 난 그거 창피해서 못할 것 같은데 맞춰도 쪽팔린 거고 환수도 안 나오는 이런 예상을 한다는 게 같은 예상가로서 상당히 좀 씁쓸하더라고. 우리는 또 그런 예상은 안 하니까. 일단은 7번 올림퍼스예요. 예, 올림퍼스. 직전경주는 공백이 있었죠. 이게 사실상 공백을 두고 나서 데뷔전 치료 마필인데 선행을 나가고 1200m 한 바퀴 돌렸단 말이에요. 지금 거리는 1300으로 늘려놨지만은 다시 한번 편서 보니까 초반에 발 빠른 애들이 없고 얘가 선행을 나가는데 옆에서 비비적거릴 애가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단독 선행을 나갈 거기 때문에 7번 올림퍼스가 또 한 바퀴 돌릴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올림퍼스. 최우선이야. 대끼가 2로 가겠죠? 그렇죠. 27 달끼리. 27 대끼리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아리까리하게 나머지 팔리죠. 그렇죠. 아치, 영웅강호, 뻔히 런스타, 대끼 배달고 막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과감하게 얘는 꺾습니다. 2마리를 말씀드릴게요. 아치입니다.
물론 타조 말이지만 같은 육군 말인데 걔네들도 별로 볼 것이 없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아치가 걔네들을 못 넘어가요. 보적을 그냥 따박따박 맞춰갖고 그러니까 조교하는구나 이 수준이에요. 직전에 포화줄에서 좀 띄웠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이거 분명히 팔립니다. 팔리는 말인데 두 번의 이틀 병합하는 모습 자체가 제 눈에는 썩 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게 준대길로 팔린 영웅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병합은 하는데 뭔가 병합하는 모습에서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 얘는 그냥 병합하는 것 같다. 용군이 안장이고 오경환 기사 안장이면 아마 현장에서 무조건 팔려집니다. 근데 이 두 마리가 동시에 제 눈에 그렇게 좋게는 안 보였다는 점. 자, 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치와 그럼 영웅광으로 좀 덜 본다. 예. 이렇게 정리를 좀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얘기하겠어. 그거 안 본다는 얘기를. 이런 거 막 들어와 버리는. 코리아 레이스에다가 걷다 올린 것도 아니라 방송 때 내가 지난주에 한번 어떤 마피라나 좀 불안하다 얘를 안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게 왔어 대가리로. 그러면 게시판에다 개새끼라고 써놨어 제목에다가 그래요? 나한테. 그러면 형 때문에 못 맞춘 거야 그게. 그래 나 때문에 못 그렇지. 맞은 거 맞아. 근데 도움 드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난 그렇지. 앞으로 방송에다가 뭐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왜냐면은 차라리 이제 제가 장사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그렇지. 제가 느낀 거거든요. 없단 말 한 게 아니라 저는 이래서 안 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렇죠. 그게 올 수도 있는 게 경마입니다. 그런데 제목에다가 개새끼라고 써놓는 거는 진짜 찾아보면 진짜 난 머리 껍데기 벗겨버리고 싶구만 아주. 그래도 아 그래도 관심의 표현이 좋은 거야. 무풀보다 나 그거를 애도 아니고 그거를 이제는 앞으로 방송이든 뭐든 일단 안 본다 안 된다 이런 얘기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물론 뭐 저희가 도움을 드릴 때도 있고 손해를 끼칠 때도 있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나름대로 방송을 찍고 뭘 할 때 저희가 이제 글을 쓰거나 뭘 할 때는 되도록이면은 잘하려고 하는 거지. 일부러 뭐 팬들을 까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좀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속에 있는 깊은 얘기 아니면 정말 자신 있는 거 자신 있다라는 얘기 그거를 못한다라는 게 좀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있죠. 우리가 방송을 이게 수요일날 찍는 거거든요. 네, 수요일날. 그러면 이제 금요일날 출전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목요일날 조교를 해요. 근데 조교를 할 때 말이 좋아지는 말이 좋아지는 경우 있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올림포스가 아마 훈련 모습 보면 그냥 대가리예요. 대가리 팔리는데 갑자기 현장에서 그냥 쭉 늘어져 있고 뭐 상태 안 좋고 이런 상황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훈련 조교 모습에서 눈에 안 띄었다는 이런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잘한 건 얘기 안 해. 잘한 건 얘기를 안 네. 하고 이런 쪽으로 하니까 상당히 좀 맥이 빠지더라고. 걷다가 또 예상이 안 좋았던 날도 아니고 예상이 좋아서 그렇죠. 이겨드렸는데 감사하다 너 때문에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나도 없고 제목에 개새끼라 써가지고 참 그건 저도 딸내미가 이제 대학생인데 뚜껑이 열리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건 좋게 대답을 못해 답변을. 맞습니다. 저는 어떤 욕도 다 받겠습니다. 게시판에 내가 하나 아이디 하나 만들어서 해지 다 받아줄게요. 저는 뭐 팬들이 욕을 하셔가지고 뭐 기분이 풀리실 수 있다면 저는 새끼는 몰라도 개새끼는 좀 그렇잖아. 자, 사경주 최영찬 의원은 이제 영웅강호 아치에 대해서 좀 불안하다.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그리고 올림포스는 이제 강축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자, 저는 이제 포커스 라인이 1300을 어떻게 뜰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8번만 런스타를 추천을 드려보는데 이게 리비어 새끼 순말이 500kg가 넘게 나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리비어 새끼들이 500kg가 넘는 말들이 나오면 군살 빠지고 다듬어지면은 장거리까지도 굉장히 소화를 잘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뭐 직직전 경주에서 나름대로 가능성 보이고 지난 경주는 좀 바닥에서 허우적거리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김동현 기수로 기수 교체했고 여기다가 저는 런스타가 지난번보다는 분명히 이번에 잘 뜰 거라고 보는 게 그 뭐라 그럴까요 말이 직전에 실전에서 뛸 때 모습은 굉장히 둔탁했거든요. 정말 통나무처럼 뻣뻣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훈련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많이 좋아졌고 부드러워졌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8번만 런스타를 저는 뭐 배당이 좀 나와줄 것 같은데 요걸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메인 승부로 갑니다. 이어코의 메인 승부는 금일 5경주에 준비됐어요. 1200 국내산 5군 경주. 14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오, 까다로워요. 지금 비슷한 실력을 지닌 말들이 대거 출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어렵습니다. 어떤 막건이 됐건 먹을 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자, 다 팔릴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바닥패들이 다들 괜찮아요. 예, 다 팔릴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상황인데 거리가 1200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두권에서 움직이는 말이 또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근데 선두권에 나갈 만한 말들이 워낙 많은 경주라 그 부분까지도 따져본다라면은 이번 경주는 진짜 어렵고 까다로운 경주요. 믿을 만한 대가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아봤습니다. 우리 지급조서 방송만을 위한 메인 승부 경주가 이번 5경주인데요. 자, 배팅의 대가리는 다른 거 없어요. 이번 경주 출전한 말들 중에 지금까지 가장 강한 편성에서 뛰어왔고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말이 누구냐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바로 오버마 월드킥이에요. 월드킥이 대가리입니다. 자, 최근에 계속 1400을 뛰었어요. 근데 두 번의 경주 편성이 사실 굉장히 강했고 굉장히 이변이 연출됐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거기서도 끈덕지게 버텼던 말이고 선두력을 놓고 따져본다라면 출전한 말들 중에 가장 좋은 선두력을 지니고 있는 말이에요. 앞에 나가면 1400 두 번 강편성에서 그만큼 뛰었는데 이번엔 거리가 1200이다. 앞에 가면 그냥 도는 거예요. 자, 월드킥 대가리 놓고 메인 승부입니다. 근데 여기다 붙여먹을 만한 막건들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예, 대가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데다가 붙여먹을 만한 막건들이 기가 막힙니다. 이어코가 언제 뭐 대끼리 메인 승부 하나요? 지난주도 토요일이었나? 저는 단통으로 메인 승부를 때리려고 했는데 배당이 너무 없어서 메인 승부를 포기했던 기억이 있네요. 뭐 적중은 당연히 시켜드렸죠. 근데 메인 승부를 저는 배당이 안 나오면 메인 승부 안 해요. 월드킥을 대가리 놓고도 적중이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기가 막힌 놈을 지금 찾아냈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뭐 시원하게 한번 때려볼 그런 경주, 5경주, 오버머 월드킥 놓고 제대로 한탕 찍어 먹자. 그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구멍수도 많지 않아요. 딱 2방 정도에서 마무리 지을 거니까 한구라는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한구라에 도전해 보실 분들은 이어코와 함께 하십시오. 부산경마 금요일 5경주는 이어코의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네, 6경주로 가겠습니다. 13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 6경주예요. 저와 참 인연이 많은 동광제일이 출전을 했네요. 지난번에도 동광제일 자신있게 추천드렸던 그런 내용이 이제 쌍승시까지 추천드려서 저는 기분 좋게 적중을 했던 기억이 좀 있는 말 나왔고 제가 모르겠는 말들도 나왔어요. 그 모르겠는 말은 또 양옆에 전문위원들한테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번 경주는 고수위원부터 가겠습니다. 예, 4번 바람의 전설이에요. 이번 경주는 뭐 인기 1위는 3번 아트스타가 팔리겠고 그리고 4번 바람의 전설도 인기를 또 모아줄 마필이긴 한데 3번보다 저는 4번 바람의 전설을 좀 세게 보고 있습니다. 지정 경주는 15주라는 공백을 두고 남았고 3차기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뭐 대하시도 기본적으로 있는 마필이고요. 지체는 게이트가 외곽 게이트라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뭐 선두권에서 외곽 좀 무리한 전기였는데 띠띠 이 마필의 움직임, 이 자세, 목수의 힘이 상당히 좋아요. 요거는 게이트만 안쪽으로 내려오면 편성과 상관없이 현군에서는 무조건 노려야 된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게이트가 안쪽으로 내려와 있고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4번 바람의 전설을 축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바람의 전설. 천천히요. 저는 복병만들 말씀드릴게요. 아트스타하고 바람의 전설. 어차피 이제 인기말로 팔릴 수 있는 조건이고 또 외곽의 말도 역시 팔릴 수 있는 인기말이기 때문에 뻔한 인기말 아마 조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틈새에 훈련으로는 추천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지난 경주도 같은 패턴이었거든요. 약했어요, 훈련이. 근데 게이트 조건이 역시 좋아진. 지금 현재 아트스타나 바람의 전설도 좋아졌지만 5번 바모스도 상대적으로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주로 조교가 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엮는 그런 모습은 아닌데 이 바모스는 직접 모습 자체를 보면은 아예 11번 게이트에서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10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어쨌든 외곽 게이트 조건 마필들은 웬만한 그 스피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거의 승부를 안 합니다. 인코스 내려올 때 그때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바모스도 인코스에서 결국은 이 경주가
아주 빠르다고 볼 수도 없고 아주 느리다고 볼 수 없는 그 중급 편성이라면 선의권 전개에서 어느 정도 뚝심을 나타낼 수 있다는 그 전제 조건하에 바모스 배당마로 저는 한두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맛 바모스가 추천마로 나왔습니다. 자, 8번 맛 V9 한번 좀 볼게요. 이거는 감각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이번 주에 출전하는 19조 김영관 조교사의 말들이 대체적으로 휴양을 하고 나오는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기존에 이제 뛸 만큼 뛰었고 상금벌이 할 만큼 한 말들을 휴양을 보내고 그동안 휴양을 갔던 말들을 대체해서 얘네들을 가지고 상금을 벌겠다라는 저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V9 같은 경우 이제 휴양하기 이전의 모습을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뭐 이 정도 편성에서는 해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주행심사, 재심사 때 모습이 워낙에 여유가 많았습니다. 뭐 기존 마이기는 했습니다만 워낙에 여유가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재밌는 거는 그렇게 장기간의 휴양을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체중 변화가 거의 없이 일정하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관리를 아주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는 8번맛 V9 다나카 기수 기승한 V9 감량까지 감안해 봤을 때 8,500만원짜리 좀 빨리 상금 뽑을 것 같아요. V9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경주리 1200m 혼합 4군 경주. 자, 이번 경주 고수가 오늘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어요. 자, 배당을 노리면서 들어가는 승부 경주예요. 뭐 지난주 금요경마도 고수가 마지막 경주를 하이라이트 강승부로 들어가서 30조 유줄리 마방 한방 단통으로 때려드렸고, 또 서울경마도 토요경마 마지막 경주 하이라이트 강승부로 들어가서 지급조서 썼죠. 쌍색집 100점 800짜리 시원하게 주력으로 때리면서 좋은 예상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7경주를 고배당 승부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상승세로 갈 때 고수는 아무도 말리지 못하죠.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적중이 아주 불같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 경주 7경주 고수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종합지 사전 인기도를 보면 먹물 하나 묻지 않은 백판짜리야. 백판짜리 초고배당 마필을 아예 대가리로 놓고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쌍복을 노리면서 승부로 들어갈까 합니다. 자, 이번 경주 7경주요. 많이 팔리는 인기 마필들은 12번 레이디 프레스카, 그리고 13번 콰이어 트랩터, 이런 애들이 깜빡이를 형성하면서 많이 팔려줄 거예요. 물론 얘네들도 고수의 관심권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수가 놓고 때리는 마필은 아무도 흉내도 못 내고 누구도 쳐다보지 못하는 마필. 자, 고수가 한번 제대로 하나 잡아냈습니다. 자, 그 마필을 놓고 아주 이빨 때리면서 자, 오늘 메인 승부 7경주 고배당 제대로 한번 때려드리겠습니다. 믿고 현장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8경주로 가겠습니다. 1500 국사군 12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 편성으로 가봅니다. 까다로운 경주 편성, 그리고 지난 3월 20일 7경주에서 같이 뛰었던 말들이 대거 출전하는데요. 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영찬이 형부터 가겠습니다. 벌마소년이 조건은 더 좀 유리해진 것 같아요. 일단 천지거탑하고 마알파하고 같이 뛴, 그리고 3착을 인기마지만 3착을 기록했는데 핸디의 이점이 너무 좋죠. 두 마리가 상대적으로 2kg, 3.5kg가 올라간 반면에 얘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안장만 똑같고 전개의 모습 자체를 본다 해도 어쨌든 얘네들이 직전에 인코스를 차지했던 건 맞고 게이트 번호가 확 늘어진 모습 자체는 아니지만 9번 게이트에서 정상적으로 선입을 갔을 때는 오히려 핸디의 이점을 갖고 밀어붙인다라면 직전보다는 더 나은 기량을 볼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벌마소년.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직전에 7마리가 뛰는 경주에 7마리가 뛰었고 그 7마리가 또 다시 다음에 만나는. 저도 한 경주가 통째로 이리로 와버린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 맞아요. 거기가 5마리 정도만 딱 끼어는 그런 그림인데 저는 이런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3월 20일 다 나왔어요. 7경주 7마리 다 나오니까 그 경주만 정말 눈이
충혈되고 눈알이 빠질 정도로 제가 복귀를 좀 하고 왔네요. 최용찬의 벌마소년 나왔고요. 고수현. 저도 복귀로 봐도 9번 벌마소년이 다시 뛰면 이긴다고 해요. 지금까지 저는 이마필이 졌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단 하나. 공백패였어요. 공백패. 뭐 움직임이라든가 뛰었던 내용이라든가 뭐 다른 애들한테 1번, 2번한테 졌는데 진 게 저는 공백패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는 적정 주기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 9번 벌마소년이 더 뛴다고 보고 있고 얘네들은 이길 수 있는 애로 보고 있어요. 일단 벌마소년은 인정을 하고 들어갈 거고 기본적으로 같이 뛰었던 애들 중에서 걸음이 잘 나와줬던 1번, 2번은 일단 관심권을 가지고 가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말을 못했던 놈은 또 7번 강산제일이에요. 뛰었던 내용을 보면은 뭐 후미권에서 뭐 자리 못 잡고 외곽 돌면서 대충 타는데 그렇게 외곽을 병시가 탔음에도 불구하고 직선에서는 밀어주니까 거듭발 괜찮더라고요. 움직임이. 근데 제가 요 최상관이 요 꼬마 놈을 상당히 좀 부신을 해요. 얘도 이제 오래 기수 생활을 못할 놈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 어찌됐든 간에 등짝을 최시대로 바꿔놨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 7번 강산제일 요거를 배당마로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 7마리가 같이 뛰었고 그 경주가 통째로 오고 뭐 레드호크나 이런 말들이 이제 끼어들어온 그런 그림인데 그 경주 때 저는 저희가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때 뭐라 그랬냐면 성곤이와 용근이가 분명히 싸우지 않을 거다. 싸우지 않을 거고 얘네들이 뭐 천지거탑이 나가든 벌마소년이 나가든 서로 한 마리가 나가고 따라갈 거다. 근데 저는 벌마소년이 선행을 가고 천지거탑이 따라갈 거라고 봤어요. 근데 그 반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왜냐면 벌마소년은 공백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면 선행을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도 천지거탑 같은 경우도 뭐 쉬다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천지거탑은 따라가서 이긴 경험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벌마소년 선행에 천지거탑 따라갈 줄 알았더니 반대 양상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벌마소년이 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정상적인 출전적이 돌아왔고 알죠. 조성공에서도 알고 이번에는 벌마소년이 먼저 선행을 나갈 거예요. 나가면은 저도 벌마소년은 버틴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마하알파가 직전에 우승했다고 3.5kg을 더 달았다. 저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 오야마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그렇죠. 이렇게 탈 수도 없어요. 말을 정말 뭐 외곽을 돌긴 했습니다만 결대로 정말 잘 몰아냈고요. 직선에서 그 정말 움직임이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긴 거지 마하알파가 센 말이라 이긴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벌마소년을 세게 보고 있고요.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천지거탑의 벌마소년을 한 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뭐 공백이라는 좀 부담스러움이 좀 있었다라면 저는 이번에 둘 다 정상적인 출전 중이니까 이어코가 틀렸는지 아니면은 뭐 지난번 경주만 특별하게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좀 확인해 받고 싶어요. 저는 한 방으로 봐요. 벌마소년과 천지거탑에 한 방 맞고 선두권 2마리 그대로 버티는 그림으로 정리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저 최용찬이 준비한 금요 메인 승부로 붙는 게임이에요. 자, 총 14마리가 출전하고 있는 가운데 자, 이 경주 편성을 이제 빨리 읽어야 돼요. 팔릴 말들이 많습니다. 인코스의 뭐 비결리, 조강, 머저스티 파워, 한반도 정보, 명원 라이언, 북벌신화, 노벨신화, 여기에 최대 강자까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 경주가 1300이라는 거를 빨리 또 파악을 하셔야 되고 또 직경주 우승을 했더라도 핸디가 어떻게 변했냐, 거리 차이가 또 어떻게 되냐. 일례적으로 한반도 정복은 직전에 놓고 우리가 때려드린 말 아닙니까? 자, 이번에는 이거 선행 못 가죠. 가고 싶어도 선행 갈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따라가요. 과연 따라가서 이 말이 직전만큼의 전력을 뽑아낼 수 있느냐. 물론 짧아진 거리지만 올라간 핸디캡은 분명히 얘한테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얘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경주 편성이요. 언뜻 봤을 때는 쉽게 얘네들 입상이 되겠다 쉽게 간략하지만 정확하게 축을 뽑으라면 축을 못 뽑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발빠른 말이 상대적으로 이 경주에 많습니다. 발빠른 말이 많다는 건 앞에서 쉽게 끝날 레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자, 요게 이 경주 구경주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거리까지 늘어난 마필들, 뭐 줄어든 마필이야 상관이 없지만 거리가 늘어난 마필들에게는 결코 유리한 전개 조건이 아니다.
자, 이 조건에 파고들 수 있는 말이 이 경주에 3마리가 딱 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넓게 보면 한 마리가 더 찍어낼 수 있어요. 당연히 뭐 배당마리가 상관이 없는데 결국은 이 경주는 배당 포커스가 맞다. 저는 배당을 노려야 된다라고 확정을 지은 경주고요. 앞선이 불안하다는 것은 그만큼 선임마와 추임마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데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출전한 말들이 이 경주에 저는 배팅의 포커스가 될 것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어정쩡하게 팔려주는 마필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겁을 낼 게 아니라 경기의 포인트만 제대로 그린다고 해도 반 이상은 적중이 가능한 경주가 바로 구경주고요. 그 구경주의 포커스에 맞춰서 출전한 말이 또 3마리, 4마리로 압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배팅 승부가 가능한 바로 메인 승부가 될 것입니다. 가장 금요경마중 힘을 주는 승부처 경주로 저 최홍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경주로 갑니다. 1902등급 경주예요. 핸디캡 경주. 우리 뭐 고수위원이 지난주 재미를 좀 봤나봐요. 또 마지막 경주를 준메인 승부로 추천 경주로 지금 잡고 나왔어요.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통계를 중시 여기는 스포츠가 야구거든요. 야구도 굉장히 통계를 중요시 여기는데 고수위원의 통계는 뭐 제가 검증한 건 아닙니다만 거짓말할 사람 아니니까 고수위원이 직접 얘기하기로 마지막 경주 정말 잘한다. 근데 그걸 지난주에 보여줬단 말이에요. 금요일 토요일 그 두 번의 그 마지막 승부처에서 마지막 경주를 또다시 고수위원이 마지막 승부로 잡았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올런지 지난주처럼 확실한 마무리 투수가 될 건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최홍찬 위원부터 가겠습니다. 축이 없죠, 축이. 어떻게 보면 지금 공백 갖고 나온 천년시대가 정상적인 주기고 동쿠장도 지금 현재 같은 주기거든요. 이제는 정상적인 주기로 들어왔는데 얘네들 회복이 얼마나 됐느냐. 예전에 그 능력으로 보면 이 2마리가 아무래도 깜빡이로 가겠죠. 그런데 결국은 현장 상태에서 얘네 둘이 만약 누구 하나 어긋난 상태였다라면 이거는 당연히 꺾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겠고요. 자, 우선 이 경주에서 저는 당근마 한두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번 아름다운 신화예요. 지금 현재 이 경주에서도 강급된 말이 몇 두가 눈에 보이는데 유일하게 지금 한반도 정벽하고 볼 때 눈에 보이게 딱 조교 훈련 모습은 의도적으로 지는 모습이에요. 제가 그 인기마 중에서 한두가 최근에 입상을 하고 입상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16조 말 중에서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게 하이구라고 병합할 때 졌어요. 그래서 내가 왜 졌을까? 그 말을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로는 간단하더라고요. 실전에 잘 뛰는데 제가 풀어놓고 뛴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아니 1군, 2군이 어떻게 5, 6군한테 집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조교봐라. 말 이렇게 못 뛴다 이거지. 이런 식의 훈련 패턴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그 말에 대한 그 한 가지 이제 변을 말씀을 드린 거고 아름다운 신화도 지금 뭐 외산 상군하고 병합했다고 해서 좀 얕볼 말은 절대 아니다. 자, 2군에 떨어진 그 시점이고 지금 이 경주가요. 댕을 가서 확실하게 꽂혀줄 수 있는 그 능력마가 없어요. 4코너에서 상당히 뭉칠 수 있는 그 구도라면 아름다운 신화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2번 아름다운 신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2번 아름다운 신화 1군에서 놀던 말이에요. 2등급으로 강급돼서 지금 4번째 경주를 치르네요. 자, 저는 9번만 모닝이파람을 가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메인 승부로 때렸어요. 모닝이파람의 라이징 캡틴을. 그래서 뭐 아주 쌍승식 109배짜리 지급조서 써드리고 그걸 메인 승부로 지급조서를 써드린 그런 기분 좋은 말인데 제가 이걸 직전에 맞췄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면은 저 예상 그만해야죠.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승급전 치르는 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상황이 그래요. 상위군 가면 2등급, 1등급 가면요. 승급전 치르는 말들이 유리합니다. 자, 지난번에 모닝이파람이 레이팅이 71밖에 안 됐어요. 71이었어요. 거기서 우승을 하니까 야, 얘를 얼마를 줘야 돼. 그렇다고 20점씩 레이팅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준 게 11점 더 준 거예요. 그래서 82점, 52.5kg의 그 핸디캡 중량을 짊어졌습니다. 자, 52.5kg 핸디캡 중량이요. 아니
지난번에 모닝이 파람이 국산 3군에서 뛰어서 그렇지 그 경주력이 절대 모자란 경주력이나 아니면 3군에서 겨우겨우 들어온 그런 경주력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 편성도 강했어요. 그 경주에서 우승을 했던 말인데 승급했다고 무려 3.5kg 감량? 저는 한 번 더 된다고 봐요. 왜? 지금 2등급에서 잘 뛰는 대단한 말은 없는 그런 경주거든요. 그래서 승급마들이 당분간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모닝이 파람은 한 번 더 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 추색에 넘어가야죠. 고수위원의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고수위원에게 가겠습니다. 예, 오늘 또 마지막 경주를 준메인 승부로 잡았는데 뭐 반드시 적중을 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해서 뭐 기분 좋게 웃으며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고수가 유줄리 마방 이건 한 집 승부다. 충분히 한 방이 가능하다. 유줄리 30조 마방 한 집으로 강하게 때리면서 한 방으로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자 이번 경주 마지막 경주 또다시 유줄리 마방의 3번 퍼펙트 질주를 좀 세게 노리면서 승부로 들어갈 거예요. 얘는 뭐 지적 경주 오지 못했던 마필이지만 이건 뭐 오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안 갔었던 마필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갔으면 축제 멜로디와 맞짱을 깔 수 있었던 말로 봐요. 축제 멜로디와 맞짱을 깠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강축입니다. 자 3번 퍼펙트 질주 여러분께 놓고 간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3번 퍼펙트 질주를 놓고 가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을만한 충마도 있고 여기서 전혀 팔려주지 않는 마필 중에 정말 한 방을 한번 때려 조지고 싶어요. 3번에 붙여서 찬스를 만난 마필이 있어요. 요런 편성 아까 승부경주 때 이혁후 위원이 이경주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런 편성에서 요렇게 나오면은 요건 충분히 노려봐야겠다 했던 마필 딱 그 마음이에요. 요런 편성이 요런 조건에 나오면 얘는 노려야지 했던 마필이 이번 경주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번 퍼펙트 질주를 놓고 때리는 경주이고 자 후착에서 노림수 한 방인데 이거는 최소한 복승식 50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한번 시원하게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주 지난주 토요일 마지막 경주 고수위원이 이제 지급조서 썼던 상황이에요. 이번에도 지급조서 한번 도전을 해 보는 상황이네요. 자, 마지막 경주 고수위원의 준메인 승부 경주고요. 저희는 10개 경주 한번 숨가쁘게 달려왔고 살펴봤습니다. 만만한 경주가 별로 없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가볍게 접근하거나 대충 접근해서는 좋은 결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현장에 가서도 끝까지 긴장의 끈 놓지 않도록 하겠고요. 현장 예상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부족한 게 없나 살펴보면서 현장 예상에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